안녕하십니까. 이규화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냐면 중력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해요. 만유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이 질량을 갖는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 중력이거든요. 이 우주에는 다 중력, 만유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 세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중력은 세집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이 중력으로 이번 선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3일까지 약 38만 명이 관람했다고 그래요. 다큐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유우파 진영이거든요. 어떤 영화로 자유우파가 똘똘 뭉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상반되게 다른 또 예가 있는데,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이것도 역시 다큐 영화인데 영화가 있었어요. 지난달 10일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한 5주째 됐는데 약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객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국전쟁에 비해서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보더라도 길 위의 김대중은 아무래도 이쪽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국전쟁은 국힘 지지자들이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좀 단순하게 본다면요. 그렇게 보면 국힘 자유우파가 지금 굉장히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에 보이는 진보 좌파의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면 지금 자유우파들이 굉장히 뭉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큰 중력을, 하나의 큰 질량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질량이 훨씬 큰 거예요. 자유우파의 질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 좌파보다 질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층이 어떻게 보면 3대 4대 3 또는 3대 3.5대 3 이렇게 보거든요. 약 30% 내지 40%가, 최대 40%가 부동층이다,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판세가 결판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부동층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저는 힘이 센 대로, 중력이 센 대로, 그러니까 질량이 센 대로 뭉칠 거다, 그쪽으로 끌려갈 거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봤을 때 진보 좌파 쪽에서는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될 그럴 계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은 이런 중력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외에도 지금 국힘과 민주당이 공천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험지 출마를 하라고 벌써 작년 말부터 그런 레토릭을 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에서는 5선의 서병수, 3선의 김태우 의원이 당의 그런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태영호 의원이 그 안정권인 강남에서 구로로 간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14일 날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원모 청와대 비서관 출신도 강남에 나오려다가 당의 지침을 따라서 나는 당이 어디 나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고 있어요. 그 반면 민주당은 지금 좀 소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위 컷오프 20%를 내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직 발표를 않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발표된다면 더 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낙연이라든가 이원욱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탈당을 한 상태. 한번 1차 분란이 겪었고 이번에 이제 2차 분란이 생길 것 같은데 국힘에 비해서는 공천 과정이 민주당이 상당히 좀 소란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은 인물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떤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당과 후보가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그러니까 정책으로서 밀어붙이는 힘이 크게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국힘이 지금 여당 프리미엄을 얻을 공산이 커요. 아직 뭐 총선 선거 개입 논란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인물들도 이러한 당의 방향과 이런 정책, 선거의 어떤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이 정책을 PP에 맞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 의뢰서 이재명 대표랑 붙는다고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면 원희룡 대표가 일천에 여러 가지 개발 현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GTX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노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KTX 인천 출발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천 주민들은 정부의 이런 개발 정책에 따라서 뭐 부동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 어떤 생활 편의 시설 인프라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정책적인 영향이 많이 커질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인물들이 거기에 부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보다는 여당인 국힘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도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비교적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인데 한국갤럽에서 1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한 데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권이 더 많이 의석수를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대답이 여론이 36%였어요. 그리고 여당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것이 33%였거든요. 1월 중순에 이러한 그 여론 동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월 초 지난주에 나온 걸로 보면 MBN하고 매일경제가 넥서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 이런 지지가 40%였고요.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36%였습니다. 뒤집혔어요. 가면 갈수록 정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일 좀 할 수 있게끔 좀 의석을 몰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이 여론조사에 보면 제3지대는 의외로 좀 지지율이 약해요.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3지대가 국힘의 이런 선진에 의해서 묻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추세와 이와 같은 그 영향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지금 아직은 뭐 이제 한 50여일 남았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해 보면 의석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유튜브들도 많이 내고 있고 뭐 정치평론가들도 나름의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만의 판세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걸 쭉 보고 여론조사를 보고 또 설 연휴 때 인천 그다음에 충청도 그다음 강원도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한 것을 토대로 한번 보니까요. 의석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21대에서 지역 대표는 그 민주당이 163석이었고 국힘이 84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로 민주당이 17석, 그 다음에 국힘이 19석을 받아서 180석 대 130석. 물론 여기에는 비례위성정당의 의석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서울만 볼까요? 서울은 지난번에 49석 중에 서울이 8석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특히 흔히 말하는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의 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주자들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의원,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중구 성동을의 윤희숙 전 의원, 그 다음에 박민식 영등포 이제 경선해야 되겠죠. 박용찬 그 예비 후보랑 아마 경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명. 그 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강북에서도 사실은 텃밭을 많이 일궈온 재선의 김선동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론 이 추세가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서울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물로 많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분위기도 타고 있고 해가지고 최소 15석에서 25, 최대 25.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15 이상은 최대한 잡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는 지난번에 59석 중에 국힘이 7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파주, 연천 이런 쪽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 동부,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밑에 용인, 그 다음에 그 이천, 이런 여주 이쪽도 뭐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지난번에는 수원에서는 아마 한석도 못 얻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수원갑에 박민규 전 산업부 장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수원정인가요? 거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20석은 얻을 거다. 그러니까 59석 중에 최소한 20석은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원희룡 전 장관이 바람을 좀 일으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 개발에 따른 정책적인 견인력이 생긴다면 지난번에 11대 1로 완전히 완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4석은 건질 거다. 그러니까 6대 5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도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대전도 보면 7석을 지난번에 국힘이 전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소 3석은 얻을 거다. 3석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충북은 지난번에 5대 3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4대 7은 될 거다. 그래서 플러스 3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충남도 지난번에 6대 5였는데 이번에 4대 7 정도. 그래서 플러스 2석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강원도도 지난번에 3대 4였는데 이번에는 1대 6. 강원도가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플러스 2석 해가지고 총 이번에 지역구에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역구에서 41석을 더 얻어요. 지난번 81석 플러스 41석.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125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난번처럼 19석까지는 못 얻을 거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15 내지 17석 정도로 얻을 거다. 이렇게 보면 최대 143석은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계산인데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제가 15석 추가로 했는데 서울에서는 반 정도 될 거다 서로. 그리고 경기도도 적어도 20석이 아니라 절반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 5석이 더 가거든요. 그러면은 과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산도 아마 국힘에서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화장실 가서 좀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앞으로 50여 대 더 남았고 이 총선은 실언이나 망언이나 막말 그리고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역전될 수 있거든요. 또 민주당이 지금 확정된 지역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인물들을 만약에 민주당이 대치를 한다면 또 이런 인물전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 판세로는 의외로 작년 말이나 올 연초에 뭐 최악의 경우 100석도 힘들다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과반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예상외로 국힘이 쉬운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웃고 있다. 다만 그 앞으로 50여일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경거만동 하지 말라 당원들한테 문자로 보냈다면서요. 그런 것만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거의 한 10개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개혁 입법이 다 막혔는데 이런 상황은 22대에서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정치 때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